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프리랜서 연극인입니다. 연극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꿈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저는 꿈꾸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연극이 암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약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연극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고, 그리고 꿈꾸기를 시작한 터전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도시틱하게 생겼잖아요. 좀 지나면 굉장히 된장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외모와 다르게 저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섬에서, 강화도 아세요? 네, 강화도는 뭐 섬 아니죠? 그죠? 강화도 섬 아니죠? 그 섬에서 더 떨어진 이름 없어질 뻔했던 교동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섬이 왜 교동도냐? 최초의 향교가 거기서 만들어졌대요. 근데 왜 그 이름도 없는 섬에 최초의 향교가 만들어졌냐면, 거기가 옛날 조선시대부터 역적들이 유배를 갔던 곳이죠. 죽일 수는 없고, 너무 이렇게 상류층이라 죽일 수는 없는데, 좀 어디 묵혀놨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정치범들 있잖아요. 다시는 서울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배를 타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걸려서 이제 배에서 살아남으며 사는 거고, 근데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우리 섬에 이제 정착을 시켜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유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 연산군도 거기서 죽었고, 영창대군도 저희 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섬은 거기서 살다가 그냥 풀려나서 거기서 자손 낳고 사신 분들도 많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향교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치범들이 원래 똑똑하지 않나요? 그쵸? 역적하시는 분들은 좀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섬에 있었거든요. 딸 8 중에 6째 딸로 태어나다 보니까, 아들은 엄마 끝끝내 못 낳으셨어요. 딸 8 중에 이제 6째 딸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이 좀 부유했으면은, 이렇게 언니 때부터 이렇게 좋은 학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 때 좀 삶이 펴지면서, 큰언니가 이제 도시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집안을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너무 가난한 섬이어서 60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쵸, 제가? 근데 그 섬은 한 100년이 뒤진 삶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때 약간 이제 살림이 피면서 저희 아빠가 딸 중에 하나는 좀 성공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를 누굴 고를까 보니까 제가 제일 낫더래요. 그 중에서. 그래서 저를 딱 골라서 저를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파거든요. 그래서 인천으로 유학을 왔는데, 그러니까 인천에 와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제 학생들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학교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 어디 섬에서 왔니? 그래서 제가 저 교동도라는 섬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역적들이 많이 유배에 갔던 곳이어서 거기서 온 애들이 그렇게 똑똑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넌 왜 그러니? 뭐 이런 말도 들어봤지만 하여튼 그래서 들어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그래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는 섬이었고요. 저도 어쨌든 그쪽에 핏줄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8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또 책임감이 있잖아요. 딸 8 중에 아빠가 정말 나만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유학을 보냈는데 내가 대충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때 아빠 제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의사, 박사, 교수, 이게 이제 아빠들이 생각하는 꿈이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오지의 섬에서 태어나서 아빠의 꿈은 제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만 돼도 교육가 집안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보고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사람의 끼라는 게 그렇게 안 돼요. 선생님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선생님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막 외면을 하는데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섬에서 그 소풍 가고 그러면 막 온갖 총극해하고 선생님 웃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다 했거든요. 그것도 되게 웃기는 애예요. 학교에서 되게 웃기는 애, 애들 모아서 매 연극하는 애, 그리고 동화책 각색하는 애, 뭐 이런 애였어요. 근데 뭐 그게 전화 가서 그게 뭐 쉽게 바뀌겠어요? 꿈이 이렇게 생기죠? 그런데 엄마가 자꾸, 아빠도 그러고 저보고 선생님을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에 엄마 아빠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서 이제 생기는 꿈틀꿈틀한 꿈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외면하다가 다시
연극을 아마추어 연극 한 십몇 년 학생 때 계속 하다가 이제 대학교도 이제 선생님 된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제가 연극을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프로극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극단에 들어가서 대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 이수가 이미 끝난 상태여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프로극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프로극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계기가 저한테 왔냐면 처음 신입단으로 딱 들어갔는데 원래 배우만 해도 60명이 넘더라고요. 굉장히 큰 극단이 우리나라에서 한 3대 극단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 배우들 중에 캐스팅이 되려면 한 10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신입단원이니까 20년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 좋게도 세계적인 연출가를 이제 초빙해서 그러니까 연출가를 모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 배우 썼으면 좋겠다 이 배우 썼으면 이렇게 안 하고요. 한국 배우들을 모르잖아요.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캐스팅. 오디션을 봐서. 그래서 오디션의 기회가 처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선배님들 순으로 뭐 검증받은 배우니까 뭐 1기, 2기, 3기 끊고 이렇게 해도 이제 작품이 잘 돌아가는데 신입 배우 세웠다가 작품 잘못 돌아가면 큰일 났잖아요. 돈 많이 들였는데. 그리고 연극계는 또 돈도 못 벌잖아요. 그래서 배우 잘못 쓰면 끝장이에요. 근데 저희가 오디션을 볼 기회조차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외국 연출가라서 오디션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오디션에 붙게 돼요. 어떤 제품이 아니라 제품에 익숙해 작품이었냐면 맥베드라는 작품이었어요. 제가 항상 OML 때 맥베드라는 그 타이틀을 딱 걸고서 하는데 그 세계적인 명작이잖아요. 그 맥베드라는 작품에서 마녀 3이 된 거예요. 근데 마녀상 읽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마녀가 뭐 대단한 역인가? 근데 그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서 마녀가 조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연은 맥베드와 맥베드 부인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조연을 누가 할 것이냐 했을 때 딱 여자가 그 많은 한 배우 거기에 한 20명이 출연한다 그러면 여자 배우 딱 3명 뽑혔거든요. 맥베드 그러니까 4명. 근데 거기서 여자 셋, 마녀 1, 2, 3 이렇게 뽑힌 거예요. 근데 1번은 이제 박혜진 선배님이라고 되게 유명하고 지금도 영화계 뭐 TV도 잘 나오신 분이에요. 딱 보면 저분 딱 알아요. 근데 마녀 2는 이제 서희숙 선배라고 또 여러분이 요즘 많이 보실 거예요. 그분이 2번. 이제 저 3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1, 2번은 이제 연극계에서 유명하시고 뭐 TV에서 유명하시고 전 아메리카에서 유명해졌잖아요. 이게 다른 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작품을 하는데 원래 연극계는 이렇게 하다가 탁탁탁 잘라요. 못하면 바로 교체, 체인지예요. 바로. 근데 제가 공연 때까지 안 잘리고 그 작품을 올리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 아마추어 연극을 10몇 년 했던 게 이제 어떻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인정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작품의 최하 조연이었어요. 최하 조연이니까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예술의 전당 있지.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에 거의 주연 배우가 됐고 그리고 대학로에 가면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문예관 대극장이 있어요. 거기가 최고의 극장인데 거기서도 주연 활동을 하고 그리고 국립극장 대극장 지금 해오름 극장, 달오름 극장 바뀌었는데 그 극장에서도 조연을 하는 배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연기를 마음껏 해봤다라고 후회 없이 해봤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큼의 걸 누렸어요. 어린 나이에 신입 단원이 젊은 단원이 할 수 있는 배역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 남편이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남편이 뭐냐면 30이 넘기기 전에 자기 장가를 가겠다. 이 목표였어요. 30이 넘기 전에 장가를 가야 되니까 제가 남편보다 한참 어린데 한참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복학생 신입생으로 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저를 이제 섭외를 시작한 거죠. 결혼 섭외.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하려고 막 마음 먹었는데 나는 한참 너무 잘 나가는 배우고.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안 하고 지금 안 하고 싶고 나중에 하고 싶고. 근데 남편은 계속 하자고 하니까 이제 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혼이 인생에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살면 되지. 그게 인생인 거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순탄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에 의해서 안 될 줄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해서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남편이 마음껏 연극하라 그러더라고요. 마음껏 하라고 밀어주겠다고. 그런데 다행히 저희 남편이 좀 넉넉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고른 건 아니에요? 그분이 따라다닌 거지? 그래서 그분이 제 이제 애인이 된 건데
넉넉한 집안이니까 얼마든지 밀어주겠다.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되겠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할 때 제가 저희 그 대표님이 손진택 대표님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을 빛난 50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 분인데 그분 그 대표적인 그 대단한 연출가 선생님이 저한테 뭘 하셨냐면 선생님 대표님 저 결혼해요. 이렇게 제가 결혼은 2달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에 얘기하면 캐스팅이 잘릴까봐 2달 전에 이제 공표를 했더니 저를 딱 보시면서 연애 얼마나 했는데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5년 했는데요. 그랬더니 5년 됐으면은 결혼할 때가 아니라 헤어질 때 아닌가? 이렇게 와서 그런 거예요. 그게 농담이시겠지만 그러면서 아니 왜 결혼을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축하는 못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줄에는 서주셨어요. 네, 축하는 그때 왜 축하를 못 해주셨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줄에는 또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줄에 하시면서 내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계속해서 이 집 며느리는 앞으로 연극할 며느리니까 집에 가두지 말고 제발 좀 연극하게 하라고 연기하게 하라고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막 시댁에서 연극하는 며느리야?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첫 아이를 갖게 됐는데 첫 아이를 갖고도 배가 이만할 때까지 계속 이제 연기를 했는데 이제 애를 낳으면서 제가 어떤 얘기 아니면 100일만 키우고 나오겠다고 그랬거든요. 100일만 딱 키워놓고 맡겨놓고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요. 마음과 또 이렇게 맡길 분 딱 준비해놓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아기를 낳자마자 그해 IMF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아이를 어떻게 해놓고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고 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모든 계획이 그때부터 이제 딜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냐면 아이 분유값이 없었어요. 아이를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남긴 우유는 버려야 되거든요. 분유는. 근데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조금 남으면 그 남은 데다가 또 새롭게 부어서 그렇게 먹일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려워졌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이 아이를 놓고 나가겠다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제 친척 중에 누가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 누가 봐줘야 되는데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다 아프셨고 누가 내가 맡아줄게 하는 사람이 없었고 맡아주려면 제가 돈이 있었어야 됐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딜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좀 기다려보자. 상황이 더 좋아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기다리면서 정말 충실하게 아이를 키웠어요. 지금 아니면 이 아이를 열심히 키울 수 있는 시간도 어차피 나한테 들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난 정말 바쁜 배우였거든요. 한시도 쉬지 않는 배우였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내가 지금이 최선으로 다 잘해줄 수 있는 시간이지. 그리고 아이를 정말 지극정성 있게 막 키웠습니다. 근데 그때 만난 게 또 유툴리아이트예요. 아이를 제가 연극하면서 너무 건강관리를 못해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다 보니까 아이가 막 낳는데 못 걸을 거라고 막 그럴 정도로 애가 막 시급을 6개월 때부터 전폐하고 막 안 먹는다고 맛없으니까 안 먹는다는 걸 몰랐어요. 분유를 그것을 남긴 데다 또 타잖아요. 그러면 우유 비린내 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 먹어요. 그리고 체할 수도 있거든요. 그땐 몰랐어요.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저한테 얘기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집이 인천이었는데 서울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 아이가 한번 체했었나 봐요. 그래서 6개월 때부터 시급을 전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죠. 아이는 삐쩍삐쩍 말라가죠. 나중에 못 건들 수도 있겠다는 얘기 듣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고 그런 아이를 어디다 맡기고 어딜 나가겠어요. 이럴 때 막 너무 힘들 때 유틸라이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틸라이트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병원이 일주일 내내 다니는 아이였거든요. 정말 토요일까지 그냥 계속 다니고 또 일요일 잠깐 쉬나고 싶으면 또 월요일날 또 시작돼서 또 병원을 다니고 이제 그렇게 또 좋지 않은 병원을 만나서 항생제 주사를 마치는 그런 병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부모가 무식하다 보니까 못할 짓을 많이 해요. 애 어렸을 때. 왜냐면 다 병원에서 고쳐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애가 먹지도 않고 그리고 애는 삐죽삐죽 말라가고 막 애가 휘청거리고 막 이러니까 제가 비타민이란 비타민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약국의 비타민을 먹였는데 큰 효과 못 받고 그러다가 유틸라이트를 만났는데 아이가 이제
우겨진 게 펴지듯이 이렇게 커지게 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애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원 가는 게 일주일 내내 갔던 게 뭐 5일로 갔다가 그다음 4일로 갔다가 그렇게 갔다가 제가 아메이를 시작할 때쯤 됐을 때 저는 이제 병원 약을 안 먹이게 된 거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라는 비타민만 가지고 애들을 키우게 돼요. 그런 사이에서 둘째가 또 생겨서 둘째까지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둘을 키우는데 지금 한 15년, 13년 정도, 13년 정도를 약 한 번도 안 먹이고 키웠어요. 병원 약을 일절 안 먹이고요. 다 뉴트리라이트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병원 약 먹는다는 생각 못 해봐요. 그냥 당연히 열난다. 아세로라시 5알? 엄마 생리통. 아세로라시 5알? 전부 다 모든 비타민으로 해결한다는 거 아이들이 알아요. 근데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했던, 애들한테 못했던 그 시간들을 이 뉴트리라이트를 이제 제가 보충을 시켜주고 지금은 뉴트리라이트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마음껏 먹어라. 얘는 어렸을 때는 조금씩 먹였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엄마가 핀이 올라가고 아메에서 수입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이 아이한테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으니까 두 아이가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한테 집중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만 골똘히 하나 봤더니 그러니까 잠깐 삶에서 멈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무대를 너무 사모하고 무대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해서 수기만큼은 이 연극계를 떠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고 모두 다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내내 무슨 생각만 하냐면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쥐꼬리인 줄 알겠더라고요. 내가 쓰지 말아야 될 걸 제하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제하는데도 계속해서 돈이 모자란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과금을 낼 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얘는 내고 싶은 애들만 골라. 공과금 중에. 그 나머지는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이나 더 많이 올라간다고 그럴 때 이렇게 내려고 이제 빼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만 골라내는데도 난 항상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 아직 안 해보셨죠. 공과금 잘 안 내시니까 뭐 핸드폰비나 많이 내실까요? 근데 집에 주거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내다 보니까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달에 나 어떻게 하면 좀 뻥거 안 내고 이거 돈 이거 마이너스 안 내게 살림해서 한 달을 잘 살지? 이 생각을요 정말 단 한 달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생각하다가 12달 가고요. 그 생각하다가 12달 가고 그 생각하다가 12달을 가는 거예요. 연극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최고의 배우 명배우라는 얘기를 전 지금도 가도 이분 명배우라는 얘기를 들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제가 명배우였다는 그 말을 들었던 배우가 한 번도 연기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저를 생계가 안 되니까 생각. 꿈이라는 거는요. 다 구겨져서 어느 쪽에 딱 처박아 놓고요. 난 오로지 생계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니까. 이걸 못 살아내면 아이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 부부가 살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왜 살고 있지 내가? 나는 왜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꿈을 못 이루는 거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근데 나의 생각은 보통 꿈이 아니라 못 이루는 것까지는데 꿈조차 생각할 수 없는 삶인가?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을 나이까지 가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도요. 저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너무 가난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냥 똑같하게 활동해야 사람들이 저를 또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우리 옆집 언니, 뒷집 언니, 아랫집 동생이랑 같이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저는 돈 아낀다고 남편 찢어진 정말 티조각을 입고 머리는 파마하기 싫어가지고 정말 하나로 질끈 묶고 매일 비빔밥 비벼 먹고 비 오는 날은 빈대떡 부쳐 먹으면서 애들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루 보내고 또 돈 걱정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제가 정말 어느 날 너무 진저리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희망이 어쩌면 난 희망을 가지고 참았는데 몇 년이든 내가 앞으로 이것만 지나면 나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모든 게 행복했었는데
그 희망조차가 없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한 번도 열심히 살아본 적 없었던 것처럼 살아라. 네가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라. 너에게 그 일이 없었던 거다. 라고 누군가 너한테 얘기한 거였어요. 넌 한 번도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어. 없었던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 섬, 오지 구서 그 섬에서 배 타고 나와서 엄마 아빠한테 좀 좋은 딸, 8 중에 6째 딸인 나만큼은 부모한테 정말 엄마 아빠 자랑스러워하는 딸로 좀 크려고 여기 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시골에서 공부하다 나온 애가 도시 애들이랑 경쟁하려니까 학원도 못 다니고 뭐 학습지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런 아이들하고 경쟁 아니라 미친듯이 공부해서 걔네들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대학 간다 그랬을 때 엄마가 대학을 보내려고는 했지만 등록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 등록금 내가 마련하려고 악착같이 학교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마련하면서 미친듯이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학교 다니고 연극 들어가서는 어땠게요? 그냥 시기와 질투, 암투가 너무 많은 그 유치한, 정말 순수해서 유치할 수밖에 없는 배우들. 그 배우들 속에서 어리고 젊은 애가 들어와서 주연 배우 맡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안에서 그거 이겨내려고 정말 무릎 꿇고 빌어도 보고 별짓을 다 해서 온몸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춤도 춰보고 정말 그렇게 노력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저보고 한 번도 네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네가 열심히 살아본 적 없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 인생은 다 그렇고 그런 거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라고 누군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슬펐고요. 그 시간부터 제가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 적어도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큼은, 내가 꿈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만큼은 그래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빠가 항상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집 가훈은 노력이다. 노력해서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가훈이 노력이어서 노력하면 나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집 가훈은 희망 뭐 이런 거, 우리 집 가훈은 노력이니까. 그래서 저는 노력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일에 노력했던 사람, 머리는 안 따라와도 전 노력으로 모든 걸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는데 어느 날 저한테 우영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우영 선생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수가, 어차피 네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번 아메이를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메이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치약은 알았어요. 치약. 저 보고 치약을 팔라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치약을 팔라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못 팔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못 팔게 생겼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못 팔게 생겼어. 근데 치약 파는 일이 아니야. 나는 아메이 되게 잘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요, 우리 선생님은 못 팔게 생겼거든요. 무용을 35년 하고 88올림픽 때 메인에서 춤췄던 분인데, 내가 전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하는 분이었냐면, 그분이 제가 가난해진 줄 알고 레슨비를 안 받으셨어요. 88올림픽 때 메인에서 춤춰줄 정도로 레슨비가 엄청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고가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분이 제가 너무 가난해지니까 레슨비를 안 받고서 저에게 북침이라는 그것을, 제가 둘째 8개월 때까지 춤을 춰서 마스터를 하고 애를 낳았거든요. 그것을 공짜로 가르쳐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너무 고마운데 너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돼. 그리고 저를 끌어내셔서 레슨을 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치약을 파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야. 나 엄청 잘한다. 그런데 제가요, 엄청? 그러면서 쳐다봤는데 35년 동안 무용만 했던 사람이 말은 저보다 더 못하거든요. 온몸으로 표현을 해요. 온몸으로 파시나? 이런 느낌. 온몸으로 막 엄청 한국무용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온몸으로 어떻게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잘한대요. 그게 호기심이 났어요. 어떻게? 선생님 나보다 말도 못하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호기심이 났는데도 저한테 제가 예술을 안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셨습니다. 예술의 전당 앞에 제가 살았는데요. 예술의 전당 앞에 그 집을 예술의 전당에 공연 때문에 왔다라고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따박따박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거죠.
핑계대고. 그래서 와서 우리 집엔 믹스커피밖에 없었는데 믹스커피를 한 잔 마시고 얘기해야지. 근데 얘기를 못 꺼내셔가지고 5잔을 계속 혼자서 끓여 드시면서 내가 끓여 먹게? 내가 끓여 먹게? 이렇게 5개를 막 끓여지. 그러면 알딸딸하시잖아요. 믹스 5잔 먹어보세요. 그러면 알딸딸한 채로 이렇게 비틀거리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CD를 주셨어요. 그리고 책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봐. 인생을 바꿔볼 수도 있어. 들어봐. 나갔는데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안 읽었어요. 근데 다음번에 그걸 바꾸러 오셨더라고. 바꿔준대. 말 달래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한 번도 듣잖아. 들었니? 하는데 안 들었어요. 한두 번 얘기해야지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래가지고 선생님 너무 고마운 분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이라도 듣자. 듣고서 들었어요 하고 기쁜 얼굴을 보자. 우리 선생님 기쁜 얼굴을 보자. 그래서 들었어요. 듣고 제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얘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에게 꿈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저같이 꿈을 접고 어느 곳에 처박아뒀는지 모르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통해서 꿈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으면서 하는 얘기들이 나보다 더 잘날 것도 없고 더 뭐 어떻게 될 것도 없는 그분들 있잖아요. 어쩌면 나보다 못할 것 같은 스펙을 가진 분들까지도 전혀 상관없이 다 성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혼자 이 비즈니스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갑니다. 사업설명 있잖아요. 들어가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들어보니까 제가 어디서 비전을 봐요. 처음 딱 들었는데 그냥 바로 비전 봤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제가 꿈이 뭐였냐면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였어요. 건물 하나 있으면 그 단순한 거 아니죠? 건물 하나 있는 게 단순해요? 근데 저는 건물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 임대료 있잖아요. 그거 받아서 나 연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건물 하나 없는 거야 나는. 근데 다 없잖아요. 근데 저는 왜 나만 없어요? 나만 건물 하나 없는 거야. 막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남편 월급을 모아서 건물을 사보려고 했거든요. 남편 월급을 모아서 건물을 사보려고 했다고요, 사람들. 이게 말이 되는 생각입니까? 워낙 연극하면 돈을 못 벌어갖고 돈의 수치를 모르는 거죠, 이걸. 아주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남편 월급을 그래서 뚝 떼어서 저축을 했잖아요, 제가. 반. 살림이 안 되잖아요, 정말 생각. 안 되시죠? 반을 떼어서 해봤더니 다시 빼서 쓰게 되더라고요. 아니, 안 되는데 어떻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다 빼서 썼어요. 그래, 이건 안 되는 거거나 결론이 바로 내려지던데요, 바로 그냥. 건물은 나같이 이렇게 월급쟁이가 월급을 모아서 살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걸 바로 직감한 거죠, 제가. 절망을 했었는데 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건물을 지으래요. 소비자거든요. 사람 네트워크. 그 건물을 지으면 거기서 임대료 같은 인세 수입이 나오고 그걸로 당신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이 펼쳐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상속까지. 아메 비즈니스 그런 거 맞나요? 제가 그걸 들은 거예요. 이거 내 건물 안 사도 되는 거네? 내가 사람으로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인세 수입으로 내 꿈을 이루고 내 아이의 꿈을 이루고 우리 남편의 꿈을 이뤄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첫 사업 설명이었어요. 제가 그래서요 바로 시작했습니다. 더도 안 생각하고요. 바로 그날부터 해야지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비전은 다 봐요. 근데 어디서 꺾이냐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기서 꺾이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저한테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도구를 주세요, 도구를 주세요, 도구를 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으면서 도구를 줬는데 딱 생각이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잘하면 그래요. 감사해요. 제가요, 그 순간 드는 순간 제가 그 생각이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너 미쳤냐? 여태껏 너 뭐라 그랬어? 어렵고 쉬운 일 찾았어 언제? 네 꿈을 이룰 수 있는 일 그거 달라고 기도했잖아. 네 꿈을 이룰 수 있는 네 인생의 한 부분을 툭 띄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너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고 너 일을 하겠다고 네 가족을 위해서 그런 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그 일 주니까 뭐 어렵냐 쉽냐? 해낼 수 있을까? 너 말이 돼?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의 머리를 잘라버리고요. 제가 생각하지 말자.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스파원님한테 물어봤죠. 스파원님 이거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요? 제가 그랬더니 스파원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팅에 나와. 미팅이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의 미팅이 있는데 그 미팅을 빠지지 마. 내가 널 컨택한 이유는 물건을 잘 팔 것 같아서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많이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는 아니야. 그런데 너는 내가 무용을 가르칠 때 가장 성실한 아이였어. 새벽 5시 반 미팅을 했는데 제가 5시 반 미팅을 한 번, 미팅이 아니고 무용이야. 아메리가 안 해가지고 무용을 했는데 5시 반에 한 번도 제가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무용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어느 날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여기서 가장 성실해. 그런데 그때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내가 무용을 가르칠 때 네가 가장 성실했어. 그거면 암에 성공할 수 있어. 성실함은 능력을 만들어. 그래서요, 제가 그것만 하면 돼요. 너가 잘하는 출석만 잘해. 힘이 났어요. 용기가 났어요. 더 어려운 말을 하셨어도 했겠죠. 왜냐하면 제 생각의 머리를 잘라버렸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미팅을 지키려는, 미팅을 사수하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미팅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팅을 사수하려는 마음으로 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미팅 나와서 안 되면 그때 한번 따져볼 거야. 우리 집어넣님한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 오케이, 내가 미팅은 내가 사수한다. 그러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열심히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어려운 중에 어려운 일이 시아버님 생신이었어요. 미팅하고 딱 걸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 아닙니까? 아버님 생신도 어려운데 거기에 시가 붙었어. 그럼 그건 10배, 100배입니다. 제가 생신상을 차려야 되는 며느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일이 생신인데 또 오늘 올라오신대. 오늘 식구들이 다 모인다고. 토요일 날이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대부분이 뭐가 있어요? 세미나 있고 일반 미팅 있고 막 그러죠? 근데 일반 미팅이었어요. 세미나는 아니었고 일반 미팅이었는데 제가 오로지 잘할 수 있는 건 미팅에 나오는 일, 사람한테 정말 제품 디테일하는 일 정말 못했고요. 너무 낯가림이 심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오로지 잘할 수 있는 건 미팅에 나오는 일 하나밖에 없는데 그조차 안 하면 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맞닥뜨리는 그게 또 걸릴 줄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뭘 어떻게 해요? 나가야지. 성공하려면.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그냥 미팅에. 그냥 나갔어요. 뭐 전화 오고 난리 났는데요. 뭐 껐어요, 전화기. 그리고 미팅 다 끝나고 내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냥 어디 가서 죽고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실은 그랬지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상 없는 방에 창만 그 어른들이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상은 없고요. 담소 나누셨겠죠. 뭐. 그리고 바로 아버님은 알아놓으셨더라고요. 방에 누워 계시고 어머니가 오늘은 얘기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러면서 문을 막으시길래 제가 그 다음날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죠. 아버님, 제가요 취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출근 날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근했는데 오시면 어떡합니까? 회사 들어가서 출근 안 하면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가 저 출근 날이었다고. 근데 아버님 제가 출근 날이라고 오시지 말라고 일요일에 일찍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까미가야 뭐 이제 두고 막 가야 됐죠? 그러시고 제가 아버님 아들이 돈 시커 벌어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저희 이만큼밖에 못 살고요. 앞으로 아들이 열심히 벌어도요.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돈도 없고요. 아들이 열심히 살아도 우리 집 한 채 못 산다고. 자가용 하나도 못 산다고. 근데 그거 제가 하겠다고요. 제가 이 집안을 좀 살려보겠다고요, 아버님. 제가 제 꿈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좀 일으켜보고 싶다고요, 아버님. 제가 지금 그거 하려고요. 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네가? 웃으셨어요. 전 집안의 막내거든요. 부잣집에 시집와서 누려보지 못한 정말 불쌍한 막내. 그런 며느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해하셨나봐요. 씩 웃으면서 네가? 그래,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넘어갔어요. 첫 커다란 일을 아작을 냈더니 그쵸? 아작을 냈죠. 초반에 아작을 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유산균도 초반에 많이 드셔야 유해균을 무찌를 수가 있어요. 두포 나눠 드셔서는 절대로 유해균을 이길 수가 없어. 그 내가 유해균이 많다 그러면은 그냥 인테스트 필러라를 그냥 첫 판에 10개씩 그냥 막 드세요. 그러면은 아군이 우세해지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뒤에 조금 드셔도. 그래서 초반에 가장 큰 걸 아작을 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가 오시더라고. 출근하는 날이냐?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이후로 정말 어렵지 않게 집안일과 겹쳐도요. 어렵지 않게 정말 작업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큰 산이라고 해서 그 산을 요거는 그냥 피해가자 하면 계속 피해갈 산만 나와요. 계속 더 큰 산이 나오고 더 큰 산이 나오고 더 큰 산이 나오고 나의 마음은 계속 바뀌어. 계속 좋게 하자 좋게 하자 그러다 보면 나는 아메이 사업에 성공해서 멀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첫 판에 그 산을 내가 넘어버리라라고 마음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죽을 수 있어. 몸은 안 죽어도. 마음은 완전히 예, 그쵸. 죽일 며느리잖아요. 그날 거의 한 번 죽었다 살아난 거죠. 하지만 그 일이 나중을 평화롭게 만들어요. 나는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큰일 없이 잘 온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참 고마워하셨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아들이 이제 걱정 없이 살아도 되고, 아이들 정말 잘 키워놨고, 돈 걱정 없이 정말 용돈 팍팍 주는 정말 멋진 며느리였거든요. 그래 이쁘죠. 그쵸? 막내가 그 일을 해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그 일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요. 초반에 아작을 내라 그냥. 그래 죽어라 그냥 확 한번. 예? 죽어 한번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라. 부활해라. 평안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두고두고 힘들지 말고. 그래서 제가 후원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후원을 시작하는데 저도 네트워크 지수가 낮아서 잘 못하더라고요, 사업을. 미팅은 정말 일주일에 2-3번은 빠지지 않았거든요. 마인드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사업은 되게 못하는데 마인드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업은 되게 못하는데 미팅이 꾸준히 나오니까 마인드는 안 떨어져요. 그런데 PB가 낮지.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나와서 이제 듣는데 네트워크 지수가 너무 낮구나라고 느낀 게 우리 가족들이 일단은 저를 잘 믿어주다. 친정 가족들이. 아빠 빼고는 언니가 5이고 동생이 2이잖아요. 제가 동생 결혼식 때도 나 연극한다고 안 갔고요. 언니 결혼식 때도 안 갔어요. 그냥 얼마나 내가 왼수땡이 있어요. 아메이 한다고 뭐 해주고 싶겠어요? 그 정도로 가족들한테도 제대로 이걸 못했던 사람이라 내 동생 시집간 줄 모르고 얘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지수가 너무 없죠. 나만 위해서 살았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그랬던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또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냐면 저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되게 가난할 때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분유값도 없고 막 이렇게 힘들게 애를 키우고 있는 아주 가난하고 마이너스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 속에 저보다 더 힘든 사람 하나 만나게 되죠. 그분은 현금카드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더라고요. 완전 전무한 사람이야. 그리고 월 수입이 어떻게 되냐면 때로는 10,000원도 벌 때도 있고요. 자영업을 하는 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나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50만 원만 벌게 해줄 수 있냐고 본인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에서 50만 원이 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메 한 살에 더 50을 번다 이랬더니 자기 도와줄 수 있냐. 무조건 도와준다 내가. 근데 막상 대답해 놓고요.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고 현금 카드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카드도 있고 현금 카드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신용불량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남편이 굉장히 이제 큰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것저것 자영업을 전전긍긍하면서 되게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어려웠으면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무 어려울 때 시작을 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나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했는데 이분이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돕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사업했냐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물건을 갖다 주고 돈을 받잖아요. 후불제로 받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선불로 내고 돈 갖고 오는 거예요, 제품. 그리고 갖다 주고 후불로 받는 경우도 많고, 그분이 카드가 있으면 써주면 땡큐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은 자기 카드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현금 줄게, 갖다 줘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현금 없잖아요.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기 돈을 주시면 빨리 갖다 드리고요. 돈을 지금 안 주시면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정말 당당하게. 그러면요, 빨리 갖고 싶잖아요. 치약을 빨리 써야 되잖아요. 치약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매니아들이 시키는 거잖아요, 물건을. 그러면 원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 돈 갖고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본인의 카드를 쓰시면 빨리 받을 수도 있고요. 제 카드를 쓰면 늦게 받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원래 자기 카드를 내주는 거죠. 이렇게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3년 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십니다. 와. 그래서 연소득 1억을 받으시면서 빚을 청산하기 시작하죠. 그 벤처 사업을 하면서 지었던 빚, 여러 개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그 당당함으로 부인이 파운더스 에메랄드쯤 되면 남편이 어때요? 기가 딱 살아나죠? 그러니까 어때요? 남편이 더 열심히 막 도전적으로, 옛날에 벤처 사업한 사업가였으니까 막 도전적으로 나오는 거야. 기가 이렇게 죽어서 매 있었거든요. 대리운전하고 이러고 다니다가 기가 사니까 이제 스카우트 하는 데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능력을 아니까 스카우트를 했죠. 그래서 그분 직장 잘 나가고, 이분이 막 파운더스 에메랄드 빚이 막 청산되기 시작하고요. 지금 다이아몬드 되셨어요. 다이아몬드 되셔서 작년에 빚 다 갚고요. 새 집으로 이사 갔어요. 저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제가 후원을 했어요. 무슨 용기였냐면,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에게 꿈을 꾸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 이념이 아메 기업 이념 그거였잖아요. 자신의 독자적인 꿈, 그걸 꾸는 사람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꿈을 꿨고 저 또한 꿈을 꿨기 때문에 가진 건 없었지만 아메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 다이아몬드 되시고요. 또 한 분은 아가씨였어요. 아가씨인데 뽀잡을 하고 계시다. 뽀잡. 너무 바쁜 거예요. 뽀잡을 하니까 얼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몇 시에 끝나니까 새벽 2시에 끝난대요. 새벽 2시에 언제 만나냐고요, 제가 그분을. 제가 아는 사람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뽀잡을 하니까 새벽 2시에 끝나는데 소개를 하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이제 그러면 짝이 언제 날 거야, 언제 그랬더니 유일하게 그분이 나는 시간은 새벽 수영이 끝난 다음이야 그러더라고요. 새벽 수영이 언제 끝나는데 7시 반에 끝나. 5시부터 7시 반까지 수영을 해.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전 서울 살고 그러면 인천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알겠어, 내가 7시 반에 갈게 그랬어요. 갔더니 24시간 감사하게도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커피숍 기다리는 거야. 7시 반에 약속을 하고 그분이 오셔서 어머, 인천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지나는 길에 왔어요. 지나던 길에 자꾸 그랬어요.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인천을 지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여기 지하상가에 가방 이쁘다 해서 가방 사러 왔어요. 제가 지나던 길에 가방을 사러 여기 제가 들러볼 7시만 무슨 지하상가 문을 열어요. 10시에 열잖아요. 10시에 지하상가 안 가보시면 모르시죠? 10시에 열어요. 7시 반에 그 가방 사러 갔다고 거짓말을 쳤는데, 이분이 사회생활을 잘 못해보고 쇼핑을 안 해봤고 10시에 열는지 몰라. 7시 반에 열는지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방이 이뻐가지고 보러 왔다 이랬더니 믿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쇼더 플랜을 하죠. 플랜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분이 뽀잡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새벽 2시에 끝나는데 근데 그걸 빨리 끝냈겠어요? 제가 새벽 2시에 또 지나는 길에 거기 집 앞을 갑니다.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무슨 지나는 길에, 내가 여기 친구를 만나려 했는데 새벽 1시에 약속이 돼가지고 지금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그 2시에 또 계속 가는 거예요. 7시 반, 2시, 7시 반, 2시. 그래서 이분이 들으러 오게 되죠. 사업설명회를. 듣고서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비전을 보더라고요. 아가씨인데 비전을 봤어요. 비전을 봐서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시작을 합니다. 이분을 후원하는 길은요, 멀고도 험했어요. 아가씨인데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결혼을 하시는데 남편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잘 하시는 분하고 결혼을 하셔서야 돼요. 우리 사장님들. 또 반대하는 남편이랑 또 결혼해가지고 또 그런 줄 알았더니 그냥 같이 나와준 거였더라고요. 결혼하고 반대를 하니까 또 그 팔로우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팔로우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팔로우이 됐죠? 그런 시간이 또 걸렸어요. 또 결혼했으니까 또 애기도 낳잖아요? 새 애기도 나서 또 시간이 걸리고.
사실 그분이 첫 번째 레그인데요. 오래 걸려갖고 두 번째 레그가 먼저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 두 번째 레그는 이제 지금 에메랄드시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레그는 누가 칼디를 하나 갖다 달라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갑니다. 갔더니 문을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기척이 없어. 그래서 계속 눌렀어요. 그랬더니 나오는데 파자마 바람으로 이제 와서 누구세요?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칼디 시키셨냐고 그랬더니 그 언니구나 그러면서 아메이 언니! 그래서 문을 이제 들으면서 이불을 이렇게 다 발로 이렇게 치면서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친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난 게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거였는데 첫 번째 그분이 나를 좋게 봤던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 만난 날 복날이었어요. 엄청 더운 날이었거든요. 복날인데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복날이라고 또 시원하게 입을 수 없잖아요. 비즈니스 하러 가는데 그래갖고 정말 제가 빨간 치마를 입었는데 착 달라붙는 빨간 치마에다가 반짝이 치마였대요.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반짝이 착 달라붙는 치마에다가 그 더운 날 아주 그냥 블라우스 같은 거를 입었는데 저렇게 입으면은 숨 막혀 죽겠다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바짝 입고 이렇게 딱 더운 날 나타났더래. 복날. 자기들 삼계탕 끓여 먹으려고 막 앉아있는데 그러더니 뭐 거기서 제품을 누가 주문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3, 4, 5 어느 집에 모여있는데 제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갖고 탁 빨간 치마에 탁 들어가면 모두 다 숨 막혀 죽겠다 하는 차림으로 제가 딱 들어가서 딱 앉으면서 커피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뜨거운 커피를 주세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려요? 라고 했는데 제가 뜨거운 커피를 주세요. 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서 확 넘어왔어요. 이 복날 뜨거운 커피, 저 옷에 뜨거운 커피. 그래서 제가 그 뜨거운 커피, 전 차가운 커피 잘 못 먹거든요. 그 뜨거운 커피를 그 더운 날도 저는 뜨거운 커피를 먹어요 원래. 그거를 헐쩍헐쩍 마시는데 땀 하나 안 흘리더래요. 그걸 보면서 저 언니 되게 독특하고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칼디를 갖고 찾아갔을 때 그 이불을 치고라도 저를 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것만 딱 네 감사해요 라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문 열고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라고 이불을 쳐내면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랑 이제 몇 번을 만나니까 이 친구가 저보고 언니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지. 누구나 하는 거야 이 사업은. 자기 하면 잘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나 이거 해볼래요.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성격 좋은 친구인데요. 지금 또 최고의 파트너예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웃기기도 엄청 웃기지만 하여튼 대범하게 그룹을 정말 잘 이끌어주고 올해 에메랄드 가거든요. 너무 감사한 그런 파트너고 그 파트너 또 아래에 또 에메랄드 한 분이 또 가시고 이렇게 돼서 사실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주 멤버들은 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가 그렇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들은 이제 또 극단 선배님 만나가지고 제가 또 쇼더 플랜해가지고 또 파운더스 플래티늄 올해 가시고 또 한 그룹도 이제 두 그룹이 파운더스 이제 플래티늄 또 가는 또 레그가 있고 또 한 그룹이 또 이제 우리 딸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플래티늄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사촌 언니죠. 우리 큰 언니의 딸이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아요. 그쵸? 우리 큰언니, 딸 8의 큰언니의 장녀. 그 친구가 제가 20대 때 아메를 전했는데 이모, 나 지금 너무 바빠서 비전은 있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살짝 미꾸라지처럼. 그러더니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갔죠. 찾아갔고 이제 우리 조카 사이라 그러죠? 조카 사이랑 조카를 딱 앉혀놓고 장조카를 앉혀놓고 이제 플랜을 보입니다. 딱 보여주면서 이거 같이 할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더니 이 두 친구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나와서 지금 올해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 가고 있거든요. 그룹이 제법 나오면서 많이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지금 많이 그룹이 젊은 20대들 그룹이 살아나고 있어요. 또 그 그룹에 저희 U35 그룹이 많이 오늘도 이렇게 춤추는 거 봤는데 너무 신선하고 좋죠. 그렇게 예쁠 수가 없네요. 예, 너무 이쁘죠. 네, 그래서 그 그룹이 또 한 그룹이 막 커지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사업이 이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SP도 굉장히 빨리 못 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타입이에요. 네트워크 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공의 시간은 다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누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갔고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도 못 가고는 없고 시간이 다를 뿐이지 모두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다. 본인을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저희 파트너들이 제가 다이아몬드에서 보니까 다이아몬드감이에요. 곧 다이아몬드가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본인이 자기가 다이아몬드감인 걸 몰라.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난 다이아몬드감이 아니라고 그러고 떠나더라고요. 본인이 본인을 다 아세요? 사람들한테 묻고 싶네요. 내가 나를 아나요? 몰라요. 그리고 특히나 성공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 다이아몬드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다이아몬드는 보여요. 에메랄드도 보일걸요 아마. 그 위에 스폰서는 보일걸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안 믿어요. 아무리 당신은 다이아몬드가 될 사람이에요 얘기해도 안 믿고 떠나잖아요. 그러고 잘 살면 제가 마음 좋은데 지금도요 떠난 사람도 가보면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좋아지는 삶보다는 어려워지는 삶이 더 많잖아요. 지금이 우리한테 최대의 좋은 시간들이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물가는 올라갈 거고 나는 직업에서 밀려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이 최상인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가보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제발 믿으라는 거. 제 파트너들한테 항상 하는 소리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여러분의 스폰서가 당신 다이아몬드감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 아닌 것 같더라도 믿어달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SP를 2년 반 동안 못 갔어요. 그랬을 때 항상 제 자세는 다이아몬드 자세였어요. 어느 날 미팅 가보면 저 에메랄드 프롬 안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옷을 에메랄드처럼 입고 다니는. 또 어느 날 보면 다이아몬드 프롬 안 가셨어요? 여행 안 가셨어요? 다이아몬드처럼 입고 다녀요. 뭐냐면 항상 나는 거기에 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냥. 왜냐면 우리 스폰서가 나보고 다이아몬드 될 거라고 얘기했고 나는 될 때까지 하겠다고 생각했거든. 원래 못한다고 인정하고 다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나 못할 것 같아서 주저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엄청 잘할 것 같이 느껴지나요? 왜 자꾸 주저하게 되고 좌절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인정했어요. 그냥 나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 나 못하지. 잘할 때까지 기다리자. 잘할 때까지 계속 미팅 나와서 배우자. 더 모르지. 그래 더 알자. 그래서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계속 나와다 보니까 그런 파트너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파트너들이 나와서 파트너들이 똑같이 잘할 것 같이 안 생겼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꾸준히 이곳에 계속 나와서 정말 비즈니스를 꾸준히 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개미 군단처럼 소비자를 모아서 큰 그룹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사업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업할 거고 제가 왜냐면 돈 없어도 이루는 아메이를 해봤고 돈 없어도 성공하는 내 파트너를 제가 후원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너무 부족해서 혹시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내가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들을 아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원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업엔 더 유리하다는 거. 계속 왜냐면 겸손한 배우려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때문에 더 잘 된다는 거 말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만약 이 사업에 지금 엄청난 비전을 보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잘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할 수 있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몫을 이미 받고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
그런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고 그걸 누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계속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해낼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도 아주 어려운 연극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연극을 지금 아메이만큼 열심히 하진 않지만 연극계에서 제작자로서 앞으로 쓰임받을 거 알고 정말 많은 또 연극계에서 기대남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꿈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해낼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거 잘하셨죠? 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